결혼식이 시작되기 불과 몇 분 전, 윤하은은 대기실옆 복도에서 우연히 이상한 대화를 듣게 되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름 아닌 오늘 결혼할 남자, 장성호의 것이었다. 그는 들뜬 목소리로 두 명의 친구, 민재와 준호에게 말했다. 그 내용은 하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성호는 결혼이 사랑 때문이 아니라 하은의 아버지 윤동철 회장의 재산을 손에 넣기 위한 계획임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성호는 이미 수억 원에 달하는 도박빚을 지고 있었고 그중 상당수가 불법 사채에서 빌린 돈이었다. 그는 친구들에게 빚 규모를 숨기지 않았다. 지금만 넘기면 장인회사 지분이나 부동산 일부를 팔아 메꿀 수 있다는 말이 이어졌다. 하은은 숨을 죽이며 들었다. 그는 결혼 이후 아버지 회사의 주요 자산을 현금화해 채무를 갚고 남은 자금을 자신 명의로 옮길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었다. 그 순간 하은의 머릿속에는 눈앞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감각이 몰려왔다. 단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결혼은 사랑과 미래를 약속하는 자리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눈앞의 남자는 치밀하게 준비된 사기꾼이었다. 민재와 준호는 그 계획에 놀라면서도 이미 성호가 예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부유한 가문에 접근하려 했던 사실을 알고 있는 듯했다. 하은은 대화를 더 듣고 싶었지만 이미 충분히 확신할 만큼의 내용을 들었다.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려다 멈춰섰다. 당장 결혼식을 취소하는 방법도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단순히 도망치거나 파혼하는 것으로는 성호가 벌을 받지 않는다. 그는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 같은 수법을 쓸 것이다. 그녀는 평정을 되찾고 마치 아무 일도 듣지 못한 듯 다시 대기실로 돌아갔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차갑게 굳은 결심이 숨어 있었다. 오늘은 계획대로 진행하자. 하지만 결혼 생활은 그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거야. 결혼식장은 축하와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하은의 마음속은 이미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결혼 서약과 반지 교환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그녀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다. 성호가 원하는 것은 돈과 권한이다. 그렇다면 그 욕망을 이용해 그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만들면 된다. 하은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곁에서 사업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 회사 운영과 재정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이미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그녀에겐 믿을 수 있는 동생 윤소희가 있었다. 현재 로스쿨에 재학 중인 소희는 법률 지식이 풍부하고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이었다. 하은은 결혼식이 끝나면 가장 먼저 소희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할 생각이었다. 성우는 결혼식 내내 자신감에 차 있었다. 하은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친구들과 눈짓을 주고받으며 머지않아 손에 넣을 재산을 떠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하은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을 똑똑히 보았다. 결혼식이 끝난 후의 피로연에서도 하은은 의도적으로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행동했다. 그는 성호에게 경계심을 품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는 이 순간조차 하은의 마음속에서는 치밀한 복수의 시계가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 것, 철저히 계획하고 완벽하게 준비할 것, 그가 법의 심판대에 서게 만들 것. 그 다짐은 결혼식의 화려한 조명 속에서 은밀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리 잡았다. 결혼식과 피로연 내내 윤하은은 한 번도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하객들의 축하와 사진 촬영 속에서 그녀는 환하게 웃었고 사람들은 그 웃음을 진심이라 믿었다. 성호 역시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가족과의 인맥을 넓히며 미래의 재정적 이익을 꿈꾸는 듯 보였다. 하은은 그 모든 순간을 조용히 관찰했다. 특히 성호가 어떤 사람들과 오래 대화를 나누는지, 누구와 명함을 주고받는지, 그리고 어떤 표정으로 아버지와 마주하는지 놓치지 않았다. 작은 단서 하나라도 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그녀는 중간중간 동생 윤소희와 눈을 마주쳤다. 사람들 틈에 섞여있던 소희는 언니의 미묘한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잠시 화장실로 다는 척하며 하은과 마주친 소희는 짧게 속삭였다. 언니, 무슨 일 있어?
하은은 자세한 말은 하지 않고 나중에 얘기해줄게, 준비 좀 해줘 라고만 답했다. 소희는 언니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긴장감을 느꼈다. 그날 밤 피로연이 끝난 후 하은은 소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성호가 결혼 전 친구들과 나눈 대화, 아버지 재산을 노린 계획, 그리고 도박 빚의 규모까지 세세히 설명했다. 소희는 표정이 굳어졌다. 언니, 이건 그냥 파혼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야. 법적으로 완벽하게 잡아야 해. 소희는 곧장 노트북을 켜고 성호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인터넷 뉴스, 재판 기록, 심지어 과거 약혼 파기 기사까지 하나씩 확인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성호는 이미 여러 차례 부유한 가정의 딸과 교제하며 결혼을 시도했지만 매번 문제가 발생해 무산된 전력이 있었다. 일부는 금전 문제, 일부는 신분 위조 의혹 때문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그의 빚 규모였다. 하은이 들은 것보다 훨씬 많았다. 불법 사채와 카지노 빚을 합치면 거의 5억 원에 달했고 그중 일부 채권자는 폭력 전과가 있는 위험한 인물들이었다. 소희는 그중 한 명의 이름을 발견하자마자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람, 강민호라는 사람 예전에 뉴스에 나온 적 있어. 빚 독촉 때문에 사람을 감금한 전과가 있어. 하은은 이 정보를 들으며 마음속에서 계획이 굳어졌다. 성호가 이런 상황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버지의 재산에 손을 대려 할 것이 분명했다. 그 욕망을 이용하면 그를 확실하게 법망에 걸리게 만들 수 있었다. 다음 날 하은은 평소처럼 신혼집 정리를 하면서 성호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폈다. 그는 이미 결혼 첫날부터 회사와 재산 이야기를 꺼냈다. 장인어른 회사 규모가 꽤 크더라. 경영 쪽에도 조금 관여해보면 좋겠어. 하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버지와 상의해볼게. 천천히 하자. 표정은 부드러웠지만 속으로는 그의 조급함을 읽어냈다. 며칠 후 소희는 성호의 과거 채권자와의 소송 기록, 파기된 약혼 계약서 사본,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정리해 하은에게 전달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더 파보면 나올 게 많을 거야. 하은은 자료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하은은 성호가 스스로 함정을 밟도록 절대 그가 의심하지 않게 행동할 작정이었다. 그녀는 매 순간 감정을 숨기고 오히려 더 다정하게 굴며 그의 경계를 풀었다. 성호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고 하은의 계획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윤하은은 이제 성호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확신했다. 그의 빚 규모와 과거 행적을 보면 물러설 여지가 전혀 없었다. 그가 원하는 건 아버지 회사의 자산과 권한이었고 하은은 그 욕망을 이용해 완벽한 함정을 만들기로 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했다. 성호에게 원하는 걸 주는 척 하면서도 그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명백한 증거와 함께 남겨 변명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하은은 우선 성호가 접근할 수 있는 자산 범위를 제한하면서도 충분히 유혹적인 조건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 윤동철 회사의 법률 고문과 비공개로 상의했다. 고문은 권한을 일부 위임하되 금액 한도를 명확히 하고 모든 거래 기록이 남도록 시스템을 설정하면 좋다고 조언했다. 하은은 그 방법을 기억해두었다. 하지만 성호를 서두르게 만들 외부 압박도 필요했다. 하은은 동생 소희를 통해 성호의 주요 채권자 명단을 다시 확인했고 그중 한 명인 강민호를 선택했다. 그는 거칠고 빚독촉수법이 강압적인 것으로 악명 높았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해 은밀히 만났다. 만남에서 하은은 간단히 말했다. 그 사람 빚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당분간은 계속 압박을 해주세요. 조급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강민호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금전적 이익이 보장되자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는 그럼 이번 달 안에 움직이게 만들면 되겠군 이라고 답했다. 이제 판은 짜였다. 성호는 내부적으로는 하은을 통해 점점 회사 쪽 권한을 얻고 외부적으로는 채권자들의 압박에 시달리며 선택의 폭이 좁아질 것이다. 하은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생각이었다. 며칠 뒤 성호는 술자리에서 민재와 준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장인어른이 아직도 큰 금액 관한을 안 주셔.
이러면 빚 갚는 건 불가능하잖아. 그 대화는 하은이 의도한 대로였다. 그는 점점 더 초조해지고 있었고 작은 금액이라도 당장 손에 넣으려는 기색을 보였다. 하은은 그 불만을 해결해주는 척했다. 아버지가 조심스러운 건 당연해. 하지만 작은 거래부터 시작하면 언젠가는 더 큰 권한도 주실 거야. 이 말은 성호에게 희망처럼 들렸을 것이다. 그는 곧 하은에게 작은 거래라도 맡겨달라고 요청했다. 동시에 강민호는 성호에게 전화를 걸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돈 준비해. 안 그러면 너도 내 가족도 가만두지 않겠어. 성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하은은 모르는 척하며 그를 지켜봤다. 하은은 이제 확신했다. 성호는 조만간 금액 한도를 넘기거나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전용하려 할 것이다. 그 순간이 바로 함정의 완성이었다. 그녀는 소희와 함께 법적 절차와 증거 수집 계획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모든 서류, 계좌 내역, 승인 절차가 하나라도 빠짐없이 기록되도록 준비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가 스스로 발을 들여놓게 만들 거야. 나는 그저 문을 열어둘 뿐이야. 며칠 뒤 성호는 마침내 본격적으로 권한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장인 윤동철에게 말했다. 작은 거래라도 제가 직접 처리하면 회사 일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은은 옆에서 은근히 거들었다. 아버지, 성호 씨가 몇 번 작은 건 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경험 삼아 배우게요. 윤동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제한된 금액의 거래에만 서명할 수 있는 한정 위임장을 발급하기로 했다. 단 1천만 원 이하의 거래만 가능하고 모든 거래는 사전 보고와 사후 기록이 필수였다. 성호는 마치 큰 성과를 얻은 듯 미소 지었고 하은은 속으로 계획이 한 걸음 진전된 것을 느꼈다. 위임장이 발급된 첫날 성호는 몇 건의 소액 거래를 처리하며 자신감을 얻었다. 그는 이 권한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하은은 그가 방심하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도 필요한 순간엔 권유하는 말을 던졌다. 다음 주에 큰 결제건이 하나 있던데 당신이 해보면 어때요? 그날 밤 성호는 서재에서 혼자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다. 하은은 물 한 잔을 가지러 간 척 살짝 문틈으로 그의 화면을 확인했다. 거기엔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위임장 금액 제한 우회 방법 같은 검색 기록이 빼곡했다. 그는 이미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자금을 이동시키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하은은 휴대전화를 꺼내 조용히 화면을 촬영했다. 검색 기록과 그가 작성 중인 메모 파일까지 모두 증거로 남겼다. 메모에는 우선 1천만 원 한도로 시작, 이후 거래 건수 늘리기라는 계획이 적혀 있었다. 이 정도면 그가 범행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문서였다. 다음 날 하은은 소희에게 이 자료를 전달했다. 소희는 즉시 변호사 지인에게 확인을 받았다. 이건 의도 증거로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실제 실행에 들어가면 바로 법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하은이 기다리던 확신이었다. 성호는 권한을 얻은 뒤로 더 적극적으로 회사 일에 관여하려 들었다. 그는 거래처 사람들과 따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장인어른 대신 결제권을 내가 갖고 있다는 식으로 은근히 과시했다. 일부 거래처는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지만 성호는 신경 쓰지 않았다. 하은은 일부러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척하며 그가 더 깊이 발을 들이게 만들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성호 씨가 잘하고 있으니 조금 더 맡겨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윤동철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작은 건 맡길 수 있지만 큰 돈은 안 된다. 이 단호함이 하은에겐 든든한 안전망이었다. 그 주말 성호는 집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다. 하은은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무슨 계산이에요? 그는 대충 둘러댔다. 하지만 하은은 그가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금액과 회사 자금 이동 계획을 맞추고 있다는 걸 눈치챘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위임장, 금액 제한, 검색 기록, 메모 파일, 그리고 외부 압박까지. 성호는 곧 스스로 함정 속으로 들어올 것이다. 하은은 차분히 다음 단계를 준비하며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 주 초 강민호는 성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한층 날카로워져 있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무조건 돈 준비해. 하루라도 늦으면 네가 감당 못할 일이 생길 거야. 그 위협에 성우는 당황했고 얼굴에 불안이 역력했다. 하은은 그 전화를 옆방에서 들으며 마음속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 그날 밤 하은은 식탁에서 아무렇지 않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가 회사 자금 일부를 가족 문제 해결에 쓰는 건 괜찮다고 하시던데 당신 빚도 그 일환으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성우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로 바뀌었다. 정말? 그게 가능해?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다만 금액은 한정되어 있죠. 1억 원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제안은 성우에게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즉시 아버지 윤동철에게 직접 부탁하려 했다. 하지만 하은은 속도를 조절하며 말했다. 아버지께는 내가 얘기할게. 괜히 당신이 나서면 경계하실 수 있어요. 다음 날 하은은 윤동철에게 찾아가 말했다. 성우 씨가 요즘 채권자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요. 회사 자금 일부를 가족 지원 명목으로 빌려주는 건 어떨까요? 위임장 범위 안에서 가능할 거예요. 윤동철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딸의 부탁을 받아들였다. 단 정확한 절차와 기록을 남길 것을 조건으로 했다. 금요일 오전 상호는 회사 사무실에서 법인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했다. 모든 절차는 위임장 범위 안에서 진행된 것처럼 보였지만 용도는 개인 빚 상환이었다. 하은은 이미 이체 내역이 기록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거래는 법적으로 권한 남용과 횡령의 명백한 증거였다. 소희와 변호사는 즉시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이체 승인 기록, 거래 내역, 자금 사용 계획 문서까지 모두 복사했다. 이제 경찰에 신고만 하면 됐다. 오후 3시 윤동철은 직접 경찰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다. 저희 회사 임원이 위임장을 이용해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공하겠습니다. 경찰은 즉시 출동했다. 성호는 사무실에서 경찰을 보자 당황했다.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는 그의 앞에 거래 내역과 위임장 사본이 놓였다. 경찰은 차분히 말했다. 장성호 씨, 권한 남용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성호는 부인하려 했지만 서류와 계좌 기록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은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감정의 동요 없이 차갑게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경찰은 성호를 회사 사무실에서 체포하자마자 모든 자료를 압수하고 조사 절차를 시작했다. 그는 처음에는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뿐입니다. 장인어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찰은 즉시 이체 내역, 위임장 조건, 그리고 용도 명세서를 제시했다. 용도란에 적힌 개인 채무 상환이라는 문구는 변명의 여지를 없앴다. 성우는 그 자리에서 말을 바꿨다. 일시적으로 빌린 거였어요. 곧 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위임장 법위를 초과하거나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명확히 말했다. 윤동철은 조사실에서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위임장은 회사 운영상 필요한 소액 거래에만 사용하도록 발급한 겁니다. 사적인 빚 상환은 절대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진술은 명확했고 하은과 소희가 준비한 증거와 완벽히 일치했다. 이튿날 검찰은 상호를 기소했다. 혐의는 권한남용과 업무상 횡령, 그리고 사기 미수였다. 변호사를 선임한 성호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장인어른이 허락한 줄 알았다는 변명은 법률적으로 설득력이 없었다. 재판 준비가 시작되면서 하은은 증인 섭외에 나섰다. 뜻밖에도 성호의 결혼식 친구였던 민재와 준호가 연락을 해왔다. 그들은 결혼식 전날 성호가 대화를 나눴던 내용을 법정에서 증언하겠다고 했다. 그가 빚을 갚기 위해 장인 재산을 노린다고 직접 들었습니다. 그들의 진술은 결정적이었다. 소희는 증거 목록을 정리했다. 위임장 사본, 이체 내역, 거래 로그, 성호의 메모 파일, 검색 기록, 채권자와의 통화 녹음까지 모든 것이 날짜와 시간 순서대로 정리돼 있었다. 변호사 역시 이 정도면 1심에서 유죄 판결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첫 공판 날, 성호는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났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자존심이 남아 있었다. 검찰은 사건 경위를 차분하게 설명하며 성호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고인은 결혼 전부터 재산 접근 계획을 세웠고 결혼 직후 위임장을 이용해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했습니다. 변호인은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이 빚에 몰려 판사를 그르친 것은 사실이지만 금액을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든 증거가 그의 고의성을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은은 방청석에서 재판 과정을 지켜보았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했지만 성호가 거짓말을 반복할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올라왔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표정을 숨겼다. 재판은 증거와 증언 절차가 끝나면서 곧 선고 일정으로 넘어갔다. 하은은 이제 마지막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민호는 재판이 진행되던 중 하은에게 연락을 해왔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제 빚은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이 우리 쪽을 이용한 건 알지만 결과적으로 내 돈은 돌려받았고 그 사람은 끝났습니다. 하은은 짧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거래는 완전히 끝났고 서로 더 이상 얽힐 필요가 없었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와 증언을 검토한 뒤 성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일부 피해 금액이 회수된 점을 고려해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판결이 내려진 순간 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표정에는 패배와 체념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선고 이후 하은은 바로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혼인 무효 사유와 범죄 사실을 명확히 기재했고 재판부는 신속하게 이혼을 인용했다. 그녀는 혼인 기간 동안 사용했던 이름을 버리고 본래 성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온 하은은 혼자서 결혼 생활 동안 사용했던 물건들을 정리했다. 서류, 사진, 결혼 선물,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았다. 신혼집 인테리어도 새롭게 바꿨다. 벽의 색, 가구 배치, 장식품까지 모두 바뀌었다. 그 변화는 단순한 취향 변경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윤소희는 그해 여름 로스쿨을 졸업했다.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이번 사건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더 단단해진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언니에게 말했다. 언니, 이번 일로 난 진짜 변호사가 돼야겠다는 확신이 생겼어. 누군가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거든. 윤동철은 사건 이후 사업 확장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신중했다. 투자 계약서, 파트너 선정, 내부 감사 절차까지 철저히 검토했다. 그는 회의에서 종종 말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확인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시간이 흘러 사건이 있던 해에 일주기가 다가왔다. 하은은 여전히 결혼과 배신의 기억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지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기억이 자신을 더 냉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을 쉽게 믿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관계를 의심하며 살지는 않았다. 신뢰를 주기 전 시간을 들여 관찰하고 상대의 행동을 본 뒤 판단했다. 이 과정은 느렸지만 그녀가 앞으로 살아가는 방식의 핵심이 됐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하은은 조용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분노가 아닌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사건이 남긴 상처는 아직 존재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발목을 잡는 족쇄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인간관계와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번에는 절대 예전처럼 무방비 상태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어느 날 하은은 카페에서 대기줄에 서 있다가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다. 한 남자가 젊은 여성에게 다가가 능숙한 말투와 과장된 칭찬으로 관심을 끌고 있었다. 그 말투와 접근 방식은 과거 성호가 처음 자신에게 접근했던 것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다. 순간 하은의 머릿속에 과거의 장면이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감정적 동요 없이 그저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불안과 분노가 뒤섞였겠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며 속으로 생각했다. 저런 유형은 멀리하는 게 답이야. 시간은 흘러 성호가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몇 달이 지났다. 그는 조용히 도시를 떠났고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소문조차 들려오지 않았다. 하은은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 사이 하은의 일상은 차분하게 이어졌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소희와는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 소희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다. 윤동철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이전보다 가족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다. 3년 후 하은은 한 동네 행사에서 우연히 마틴이라는 남자를 만났다. 그는 근처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였다. 첫 인상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꾸밈없고 진솔한 성격이 인상적이었다. 그는 대화를 나누는 내내 상대의 말을 경청했고 허세나 과장이 전혀 없었다. 하은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다. 지난 경험이 그녀를 신중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틴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오랜 시간에 걸쳐 하은과 신뢰를 쌓았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하은은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1년여의 교제를 거쳐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다. 결혼식은 조용하고 단출했다. 하객은 가족과 가까운 친구 몇 명뿐이었고 화려한 장식이나 과시적인 요소는 전혀 없었다. 하지만 그날 하은은 인생에서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행복을 느꼈다. 이번에는 어떤 불안이나 의심도 없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소박하지만 안정된 삶을 함께 만들어갔다. 하은은 남편과 함께 동물병원을 돕기도 하고 지역 봉사활동에도 참여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다시금 사람을 믿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가끔 과거를 떠올릴 때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그녀를 아프게 하는 기억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을 단단하게 만든 과정이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종종 말했다. 사람을 믿는 건 중요하지만 맹목적으로 믿는 건 위험해요. 신뢰는 시간을 두고 확인하는 거죠. 하은은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걸으며 사랑과 신뢰를 주고받는 삶을 살고 있었다. 성호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졌고 그 자리는 새로운 행복으로 채워졌다. 그녀는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 번의 실수나 배신이 아니라 그 후에 자신을 어떻게 다시 세우느냐였다. 상처는 흔적을 남기지만 그 흔적이 반드시 약점이 될 필요는 없다. 때로는 그것이 더 나은 선택과 단단한 삶을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하은은 오늘도 자신이 지켜온 원칙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루를 시작했다. 신뢰는 주의 깊되, 사랑은 진심으로. 그것이 그녀가 다시 찾은 행복의 비밀이었다. 오늘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저 역시 많은 것을 되새기게 되었고, 여러분도 각자 삶에서 비슷한 상황이나 감정을 떠올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삶에서 우리는 때로 믿었던 사람에게서 깊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어떻게 마주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지혜를 전해드릴 수 있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신뢰는 소중하지만 그것이 맹목적인 믿음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시거나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의견과 격려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와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꼭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저희를 한 걸음 더 성장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